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어젯밤부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내용이 나왔고요.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반등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방송 통해서 그 해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짚어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같은데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요즘 시장도 재미도 없고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만 보다 보시니까 또 굉장히 또 춥죠.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하는데 자 그래도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이 추운 시장에서 어떻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지금 당장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뭐 무조건 뭐 수익을 본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관망하는 시장도 있어야 되고 좀 이제 버티는 시장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코인 대통령님이셨고요. 코인 한수님 인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저는 매일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새벽에 잠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또 반등 지켜볼 수 없지 우리 또 차익 실현해야지 라는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시장 자체가 확실히 반등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조금씩 그래도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또 이슈들이 뭐 미국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지금 최근 또 이제 연초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이슈들, 연초 파월 의장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어제는 또 이제 물가 지수가 또 이제 발표가 되면서 또 이제 시장이 또 반등할 것이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시장 이제 물가 지수가 발표는 됐죠 어제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왔는데 예전 같은 시장이었을 때는 그렇게 딱 이제 예측한 대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예측한 시장이 나왔네라고 했는데 또 하락을 하죠. 좀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자 일단 미국의 물가 지수죠. 폭등했습니다. 40년 만에 폭등을 했다. 라는 이슈가 좀 나와줬는데, 자, 일단은 이 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해주면서, 이제 뭐 3월 달에 있을 뭐 기준금리의 인상이 뭐 80% 정도, 뭐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이슈까지도 나와주면서 굉장히, 또 이제 불안불안한 시장을 또 연출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는 것과 시장이 오르내리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상관관계가 있느냐? 물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있겠다. 아니면 또 누가 뭐 있습니다라고 해서, 의뢰 그냥 있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물가지수는 올랐고, 그 다음에 금리랑 환율의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과 그 결을, 함께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물가지수, 그다음에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주식이 아니고 코인인데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뭐 주식 뭐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머리 아프게 또 봐야 되느냐? 네, 머리 아프게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주식과 결을 같이 한다고 했죠. 제가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과 결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식 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 주식보다 더 고위험 자산입니다.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겠죠. 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자, 2021년 작년이었죠. 작년 말 미국의 굉장히 그 주식시장이 뭐 유례 없는 산타랠리가 나와주면서 엄청난 폭등을 뭐 보여주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또 얻어가면서 굉장히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산타 할아버지는 좀 들어 누우셨죠. 예, 그래가지고 좀 재미는 없었는데 자 아무튼간에 기대는 많았어요. 기대는 많았는데 자 무슨 일이 나옵니까? 금리랑 환율이 올라가 버립니다. 자 금리랑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금리 올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투자자들은 고위험 자산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바로 그 예금, 채권으로 그 돈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요. 환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값이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왜? 똑같은 가격인데 자기네들 돈 달러로 바꿔버리면 더 금액이 올라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1달러인데 자기네 나라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져가면 1.5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올라가죠. 당연히 매도를 하면서 주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들어 누웠죠. 산타 할아버지가. 자 그렇게 되면서 좀 시장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런 영향을 받아주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도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주식보다도 더 위험한 고위험 자산이 암호화폐에서 당연스럽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나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파동 크게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좀 모아야 되고 비축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쭉 떨어지다가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올라가자. 갑자기 2시간 뒤부터 갑자기 빡빡빡 뛰어 오르고 뭐 작년 5월달 시장은 그랬습니다. 그죠? 5, 6월 확 떨어지더니 갑자기 V자 반등을 확 찍어 올라갔죠. 자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힘을 모으고 비축을 해야 돼요. 시장은 지금 관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뭐 물가지수가 갑자기 뭐 얘기 나오면서 물가지수가 굉장히 40년 만에 큰 폭으로 폭등을 해서 좀 힘든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역시나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그 뭐랄까요, 뭐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 뭐 부푼 꿈을 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확 갖다 찍어가지고 막 내가 퇴사를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관망을 해야 되고 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면서 수익을 봐야 되지 지금 당장 어떤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다가는 제가 갖고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 까먹으니까요. 지금 관망하면서 이제 뭐 손실 보신 부분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복구해야죠. 그리고 뭐 항상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내 투자하다가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뭐 투자금을 움직이진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금리와 소비자 물가지수, 환율이 시장에 갖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봤고요. 특히나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왔던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약간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악재가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재인 듯 아닌 듯한 내용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 경제 더 이상 공격적인 부양책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대차 대조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소를 하는 시기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 진행과 이 대차 대조표 축소 기정 사실화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파월은 11일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금리 인상 횟수가 느냐 마냐 여러분들한테 아마 큰 이슈로 다가올 것 같아요. 자,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파월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 패드가 추구하는 높은 고용률을 방해하는 큰 요소다 라고 해서 이걸 좀 심각한 위협이 되니까 이걸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또 말하기도 했죠.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했던 이 연준의 공격적인 부양책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파월은 연준이 올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은 이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회복기에
비해 더 빨리 시작을 해서 더 빠른 속도로 끝내겠다라는 내용도 더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착수를 언제 하겠다라는 확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뭐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조금 언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은 확실하지만 그 금리 인상 획수가 언제, 몇 번일지 아무도 모른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파월은 이제 연준 정책결정위원회에서 이제 멤버들이 올해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것은 확실한데 몇 차례인지 아무도 모른다. 아직 회의를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도 했고요. 일단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대처 스탠스를 좀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제가 많이 좀 건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정책이 이제 시급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빠른 테이퍼링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 대차 제조표 축소 등 지난주 공개했던 FOMC 회의록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회상하고 되짚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선반영이 되면서 이미 매를 먼저 맞아 버렸기 때문에 이 파월의 청문회 자체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네, 뭐 오름도 없었고 내림도 없었죠.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거라고 저희는 조금 그냥 대충 좀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날 어제죠. 일단은 저희가 자고 일어나니까 코인과 주식이 나란히 같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면 시장이 그래도 받쳐주는구나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거리가 앞으로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 횟수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젯밤에 또 10시 30분에 이제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 7% 상승했다라는 거는 40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보여주는데도 시장은 아무렇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런 걸 좀 보면서 시장이 미리 좀 대처를 하고 우리보다 빠르게 미리 선반영을 해서 그냥 좋은 뉴스가 나와도 나쁜 뉴스가 나와도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구나. 더 나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잘 움직이지 않는구나라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더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7% 시장이 일단 생각했던 것만큼 나왔죠. 그런데 어제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면서 시장이 10시 반 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이 저희는 발표를 10시 반을 넘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한 10시 반, 9시 반부터 시장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분들 보면서 확실히 정보력이 빠르고 더 대처를 우리보다 일찍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주 안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해서 정책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정책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몇 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 말도 안 되는 정책 가지고 욕을 먹었었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가지고 좀 괜찮은 암호화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준의 입장과 파월 의장의 입장 한번 정리해봤고요. 특히나 이 시장의 가격은 역시나 선반영과 기대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또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호재는 아닌데 네. 아까 이제 악재 얘기하다가 뒤에 못한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일단 좀 나눠놓긴 했어요. 호재는 아닙니다. 호재는 아닌데 일단 뭐 우리 코인하우스 전문가님도 또 얘기하시는 게 이제 금리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 상승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말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뭐 올라가는 거는 금리와 물가만 상승하고 내 스트레스만 상승하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암호화폐에서는 빅2라고 하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이거 두 개가 상승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미국 3대 지수죠. 미국 3대 지수도 역시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악재를 좀 얘기를 할 때와는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럴 때 뭐가 나옵니까? 항상 데드캣 바운스. 조심해야 되죠. 자, 데드캣 바운스 조심해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이제 뭐 V자 반등을 찍어 올라가면서 반등인가 회복 시작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꼬꾸라집니다. 이런 걸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자, 이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전반적인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좀 내려갔던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이런 금리나 뭐 이제 물가에 대한 폭등 이런 이슈로 좀 이제 슬쩍 빠지는 움직임 보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움직임을 그렇게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네. 나도 태워볼까? 이 생각으로 왔다가는 내 계좌 다 탑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봤을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바로 태운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거에는 대비가 필요하죠. 데드캣 바운스 대비해야죠. 그죠? 태웠다가 꼬꾸라지면 또 손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등을 보면서 올라갈 거다 매수했다가 다시 손실 보면 멘탈이 날아가죠. 그죠?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제가 중요한 건 정보력 뭐 이런 다 중요하겠지만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도 이 반등을 유지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올라가다가 그죠? 이틀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음봉 달고 있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내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 뭐 360만 원, 뭐 380만 원 샀다. 근데 지금 400만 원이에요. 그럼 나쁘지 않아요. 그죠? 지금 400만 원, 뭐 올라가 떨어지고 내가 380만 원, 360만 원 샀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 샀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10만 원에 샀다. 어제 꼭대기죠? 410만 원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또 손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계좌 또 파란색으로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움직임을 본다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항상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항상 이런 얘기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매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죠? 다른 사람들 막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항상 매매 패턴이 이래요. 막 내려갈 때 이거 더 크게 손실 보기 전에 팔아야 되겠어. 딱 팔죠. 근데 어디서 팝니까? 바닥에서 팔아요. 바닥에서 파니까 어떻게 해요? 반등하죠. 반등하니까 내가 팔면 올라가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좀 지켜봐야 돼요. 항상 지켜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 보다가 오르네 하고 이제 매수하고 떨어지네 하고 매도하고 이거는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팔면 그죠?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뭐 CCI, 뭐 RSI, 뭐 그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 뭐 등등등 많죠. 그런 거 보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런 분석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석 안 하죠. 왜 그래요? 그런 분석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되면은 뭐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이런 분석이 따다닥 뭐 시스템 돼 가지고 여기에 도달했으니까 올라가자 내려가자 이게 아니죠. 그죠? 항상 지표는 후행성입니다. 차트가 움직인 다음에 그 지표는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 분석 좋아요. 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100% 의존하면서 매매했다가 손실 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항상 한 발짝 뒤로 좀 내가 뒤늦게 움직여야 돼요. 막 진짜 뭐 바닥에 사가지고 저 위에 끄트머리에서 팔아가지고 뭐 120%막 상승해갖고 수익이다. 120% 수익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중간에 사갖고 중간에 팔고 80% 수익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좋단 말이에요. 20% 수익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지금 뭐 반등을 주고 빅2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주식 3대 지수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고 시장을 관망한 다음에 상승이 되는구나. 뭐 지지라인 때 지지했구나.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럴 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익 볼 수 있어요. 그죠?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조금 느긋하게 좀 매매를 하는 좀 습관을 들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멘탈이 좀 남아납니다. 왜냐면 롤러코스터 잘못하면 멘탈 다 부서져요. 그러면 매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반등을 조금 이제 좀 경계하면서 지켜보고 향후 다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무거운 손가락과 뚝심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라는 점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의 반등이 대득회 바운스일 수도 있고 진짜 반등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향후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의 호재는 일단 회복하는 경제와 이제 활발한 NFT 시장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앞에서 이제 코토형님이 말씀하신 이제 지표를 통한 분석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약간 조금 뜨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지와 저항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경계를 하고 좀 관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해도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자흐스탄 이제 채굴 업체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 LPG 상한제를 폐지를 함으로써 LPG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정부 너희 때 안 되겠어. 너희 인터넷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이 사태가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끊었었죠.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세계 2위 허브 아닙니까? 채굴 허브 시장인데 인터넷이 끊기니까 채굴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래서 채굴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해시레이트가 줄고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 가격에 좀 영향을 줬었죠. 하지만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80%에서 90% 정도 다시 채굴량을 회복을 했다. 우리 일주일 안에 최소한 그 전에 해시레이트까지는 복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NFT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NFT 또한 또 빠지고 갈 수 없죠. 자, 이 NFT에 보시면 모든 게임사, 웬만한 게임사들은 이제 NFT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NFT 참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참여할 인력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회사들도 지금 한창 좀 활발하게 우리 이 앞으로 NFT 사업 영역, 블록체인 영역, 이 메타버스 영역 넓혀야 되는데 너희 전문가들 필요하니까 빨리 좀 지원해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걸 보면서 차세대 다음 직업, 유망한 직업은 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NFT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전에 이 NFT 관련해서 앞으로 미술 시장, 예술 시장, 음악, 뭐 영상 등등 여러 시장이 이제 커질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인 예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술 시장 계속 점차 현재 미술 시장과 등등 음악 시장 등등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예술 시장이 제가 조금 좀 좋게 봤었어요. 어떤 느낌인가? 나는 지금 이제 예술가들이 점점 참여하고 미술가들이 참여하면 시장이 커지고 이제 네임드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더 활발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한 사진 작가를 통해서 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고 좀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사진 작가한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NFT 작품 발행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작가는 좀 긍정적인 답변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의 그 상상력을 좀 더 펼칠 수 있고 보안성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 NFT 좀 유망하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이 미술가들과 사진 작가들도 다 좋게 생각하구나 하면서 이런 식의 좀 오픈된 마인드면 이 NFT 시장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집가들이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이 가질 수 있는 욕망, 이걸 수집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같은 현재 미술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좀 방식이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NFT 시장은
저희가 쉽게 뭐 오픈시 같은 마켓을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이 진입 장벽이 다소 많이 허물어지고 낮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NFT 시장, 제가 최근에 이 NFT 시장을 한번 보면서 타이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타이어 사진을 왜 쪼개놨지? 이걸 왜 나눠놨지라는 조금 제 이 미적 감각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진이 그리고 NFT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이걸 나눠놨을까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르면 훼손이 되니까요. 근데 NFT는 이거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만 좋아요. 이 부분만 좋으니까 이거 간직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NFT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 잘라서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유동성 있고 굳이 내가 이걸 다 사지 않더라도 나는 NFT를 소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NFT가 세간에 좀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거품이 아닌가? 물론 저도 처음에 이 NFT가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서 이거는 좀 거품이 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거품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품이 없으면 너무 처음부터 체제가 잘 잡혔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거품도 나오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면서 체제가 조금씩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품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좀 체제가 잡히고 어떻게 진행했을 때 그게 거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채굴량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있었고 이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더불어서 NFT 관련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